활동 지원자와 함께 오늘도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함께한 오늘 저녁 어떠셨나요? 오늘도 저는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눈이 내리고 있고 도로 사정상 조금 시장님과 수장자분들이 도착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5분에서 10분만 더 대기 후에 저희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관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보고회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위도 물러갈 것 같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식순에 따라 국리대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데 불편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다수의 내외빈 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부모회 허유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자체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현재 시장님께서는 오고 계실 중이므로 오시면 제가 추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청 복지위생부 김미숙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진 최은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 김정옥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 쉼터 이미복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은선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고경희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내외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표창패와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장 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장은 자립생활지원주택 입주자 대표 강문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도 호명하겠습니다. 맨션 단위 카페의 양지원님, 영락교회 사랑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은 맨션 단위 카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장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감사장. 네, 감사장 맨션 단위 카페 양지원. 귀하는 평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당사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자립생활 입주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21일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수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영락교회 사랑부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장 영락교회 사랑부. 이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매주 여가문화생활 경험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자립생활 지원주택 입주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21일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 축하드립니다. 네, 세분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카메라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짝 웃어주시고요. 카메라 정면을 향해 활짝 웃어주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병상 시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네, 시장님 저희 표창 수여식이 있어서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창수여식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꿈들인 봉사 등의 정찬욱 회장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장애인 활동지원센터 고혜원 전담인력님 역시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시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꿈그린 봉사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표창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꿈그린 봉사회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제주시장 강병삼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표창패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네, 시장님과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이 잘 보이도록 네,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과 시청자분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제게 오자마자 일 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저희가 30분 기다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입니다. 자립생활지원주택 입주자 대표 강문종님, 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에 통합돌봄 사업 올해 자립생활 지원주택 입주자 대표로 인사문을 전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지만 저는 자립생활 지원주택 입주자 대표 강문종입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는 장애인입니다. 예전부터 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혼자서 저렴하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내고 있는 주택은 지하 주차장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오늘처럼 날씨가 춥거나 좋지 않을 경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량을 탑승하면 좋을 때는 지하 주차장에는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좀 시내 외곽지에 위치해서 주변도 이용할 수가 없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택에 살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 내부에 경사로나 안전손잡이가 잘 설치되어 있고 실외 이동 시에도 수월하게 다닐 수 있어 좋습니다. 밖으로 나갈 땐 밖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 휘처가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 넓혀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주택에는 장점이 많아 자유생활을 하기 전에 들었던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지원주택의 장점들을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장단점을 떠나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립생활의 기회는 누구나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주택 같은 곳이 더 늘어나 저와 같은 장애인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립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자리의 말 은행에 주신 제주시와 통합도로 지원센터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인사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원주택에 살면서 장점이 많다고 해주신 말씀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일상생활 곳곳에 장애인분들께서 이용도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점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는데요. 지원주택 같은 곳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 저도 공감하고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격려사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조금 늦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실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올까라는 고민이 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오는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말을 하면서 결례의 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시 30분에 매종에 또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는 과정이 또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이 모든 행사가 끝나서 아마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실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박문정 회장님부터가 불러야 되는데요. 못 가는 동네가 있다고 지금 계속 콜이 오고 있어서 오늘은 교통 대란이 장애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활동지원사다가 계속 차로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립 중에 하나가 이동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챙기는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은 어쩌면 제주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정착하는 과정에 우리 허유순 회장님하고 박명산 시장님이 많이 역할을 하셔서 더더욱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문정부 때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주시가 시범적으로 3년을 했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온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정착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주시는 장애인 통합돌봄만큼은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전부 제주시 예산으로 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정성과 그리고 성의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회장님과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주시고요.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도시보다는 제주시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장님이 앞에서 하나 더 건의를 하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자립을 하고 이제 고령화로 들어가면 고령 장애인과 관련한 고민들이 또 많아지고 그게 의회에서든 지자체에서는 이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처럼 고령 장애인의 지원주택이 있어야만이 저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가면 안 받아주거든요. 주거보호도 못 갈걸요. 접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사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택 안에서 모든 것을 했거든요. 와인의 건배도 영상으로 했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제 장애인 주택의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행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립지원주택을 할 때 개발공사랑 손을 잡아서 많이 했습니다. 개발공사가 그래서 이번에 개발공사 사장님이 바뀌면서 주거복지사업 본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경험치가 있어서 이런 일을 더 하겠다고 해서 지원주택과 관련은 본부장님이 이렇게 만들고 개발공사가 이런 일을 더욱 하겠다라는 힘을 실어준 게 이 사업이 근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주형 장애인 통합돌봄과 관련한 사업은 제주도 전체에 개발공사를 비롯한 제주도 전체에 파장을 준 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어려운 날씨 그리고 너무 힘든 날씨에도 열정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눈을 녹일 수 있는 그 열정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음 호명할 분은 제가 제주에서 행사하면서 종종 또 때로는 많이 뵙는 분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저 시장님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네, 박수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경관 대주시장입니다.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요. 방금 이제 기획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국비 시험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예산 끝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게 기억납니다. 저희 시장실에 부모 회장님들께서 여러 분 오셔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이 가졌어요. 논의하는 시간이 가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에 대해서 사업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을 배워서 검사를 했었는데 원래부터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고 경영학 전공한 다음에 공정업과도 하고 일반 회사에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오스트라리아에 가게 되면서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공무원을 시작한 첫 해에 우연찮게 여성장애인 상담소에 활동하는데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제주 여성장애인 상담소 김경희라는 분이셨는데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얘기를 나누고
다른 것은 가격에 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원리를 주장하는 것을 그게 평등성의 개념입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데 같은 조건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지만 평등하지 않은 거고 평등성의 개념이 그런 것이라는 걸 배우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 배우게 되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올라가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가르침을 주셨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허영순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부모의 허영순 대표님이십니다.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공감들이 있어서 올해 이 사업을 다시 해보자고 결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동안 수학시험센터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과거에 시험사업센터가 그런 사업 내용이 부족해진 적도 있고 어떤 점이 좋아하려고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물가액이 편해진다는 편합사 선생님 아시게요? 우리나라 법에도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1조 들어가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일운동, 사일운동 이러면서 스위스 연방헌법에도 그런 전문이 있는데요. 스위스 연방헌법 전문의 제일 마지막 줄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사회의 힘은 약자에 대한 가치를 정도로 평가력을 인식하며 우리의 행복을 제정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시죠. 같이 머리를 만들고 마음을 열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사과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시청이 그렇게 먼저를 처음 합니다. 죄송한다고 문제를 하지만 다음부터 더 열심히 더 일찍 다니면서 우리 모두 장애인 모두 동등한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한 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건강 좀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축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행사의 꽃입니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테이블 위에 퍼포먼스 카드가 한 장씩 있을 겁니다. 한 장씩 머리 위로 들어서 정면에 카메라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렇게 선창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카메라를 향해 봐주시면서 퍼포먼스 카드를 들고 파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머리 위로 들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러면 여러분께서는 파이팅! 네, 파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화이팅! 네, 계속해서 퍼포먼스 카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머리 위로 촬영 다 끝날 때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추위도 물러갈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다음 순서는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매우 힘쓰고 계시는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김유진 센터장님께서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시죠? 여러분, 미인이 바로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사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장 김유진입니다.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구 장애인 부모회 소속기관으로 죄송합니다. 뛰어오느라고 숨이 너무 차서 한숨을 좀 네, 숨 고를 동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운영, 영양 밑반찬 지원 사업, 찾아가는 발달 재활 서비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생활하는 곳에서 개인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는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역사회 안에서 참여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도록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보고를 요약하면 지난 1년 동안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와 서비스의 향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 및 당사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총 8개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 페어웨이, 통합사례회의 등의 공문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종사자 총 25명 중 신입사회복지사 비율이 전체 직원의 70% 이상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3년에는 업종 의무 교육의 자립지원 전담 인력 전문 교육, 발달장애인의 이해, 정신장애인의 약물 보급과 이해 등 내부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운영 방안을 위한 벤치마킹 진행으로 2024년 센터 운영 계획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영양 밑반찬 지원 사업 당신만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전 장애인 1인 가구 중에 40가구를 선정하여 매주 1회 영양 밑반찬 제공 및 안부 확인, 복지 서비스 정보 전달로 1인 가구 장애인의 건강한 식단과 지질학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제주시 등록장애인 17만 685명 중 수급자 13만 764명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 30가구와 통합돌봄 지원센터 대상자 추천 10가구를 우선 추천 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는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존의 재활운동지구 서비스 외 언어, 미술, 음악 치료의 발달 재활 서비스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5가지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공백 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함께한 재활운동 서비스는 200회 진행으로 총 23명에게 1인 평균 9회 지원하였으며 심리상담 서비스는 마음몬 상담센터와 총 270회 진행으로 대상자 16명에게 1인 평균 17회 지원하였습니다. 마약 발달지원센터와 함께한 발달재활 서비스는 대상자 19명에게 총 300회 진행으로 1인 평균 16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호자의 경조사, 입원, 도에 출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5일까지 이용 가능한 사업으로 2023년 12월 15일 기준 연인원 104명, 이용일수 168일로 뇌병변 장애인 24명, 발달장애인 77명, 중복장애 3명으로 이용 사유로는 보호자의 경제활동 등의 기타가 81명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 진료 13명, 경조사 8명, 여행 2명의 순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주택 행복플래너 지원 현황입니다. 행복플래너 한 명당 입주인 4명 지원으로 현재 센터에는 임대형 15명, 자가용 19명의 입주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입주인 선정으로 2명이 신규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는 제주개발공사 23호, LH 1호 계약이 체결되어 이 중 17호를 자립지원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매년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계획 및 퇴거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지원, 부분 지원, 단월 지원으로 나뉘어 매월 ILP 계획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립지원주택은 입주 선점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 후 초기 적응 기간을 거쳐 연간 목표를 기반으로 매월 ILP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위한 욕구 사정을 위하여 당사자용 욕구조사지와 담당자용 욕구조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욕구의 우선순위에 따른 초기 목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매월 당사자와 자립생활 프로그램 계획 및 일정을 공유하고 지원합니다.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계획은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욕구 재사정 및 목표 설정에 따른 지원으로 당사자의 변화를 확인하고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으로 ILP 계획표에는 당사자의 일상과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한 예로 2019년 12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주택 입주 당시 욕구 사정을 위한 당사자의 욕구조사표를 비교해보면 매일 반복되던 똑같은 일상이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일상으로 변화되었고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표현과 자신감도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플래너의 지원으로 가장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당사자의 지지체계에 있어 친구, 지역사회 영역이 요양원 친구들, 자원봉사자들이었다면 현재는 자립주택 입주인들과 직장 동료, 동아리 친구, 단골가게 사장님,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36명에 대하여 행복플래너는 매월 ILP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월 평균 166건으로 11월 30일 기준 ILP 23개 영역에서 총 198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단 ILP는 체험형과 강자형으로 나뉘어 필수 ILP 중 금전관리, 건강관리, 권익옹호, 선택 ILP 중 가사관리, 여가생활, 원리인식 영역을 중심으로 총 46회기에 4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동료관계 형성을 통한 자립생활 지지체계를 확장하여 주도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유형별 동료상담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당사자의 자존감 회복 및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자조모임을 3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총 31번 1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자립생활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확인하고 자기 선택과 결정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지지하고자 집단 동료상담 1회, 자립여행 2회, 스키캠프 1회에 총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동계 자립생활 워크샵 스키캠프 위스키는 도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스포츠 활동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자립지원주택 입주인 12명이 참여하여 2박 3일간 전문 강사 1대1 매칭으로 보행법, 방향전환 등의 스키 자세부터 1대1 활주까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유익한 시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는 자립생활 인지도 확대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계기관 MOU 체결과 행복 플래너 지원 대상자 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존감 회복 및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사회 인식 전환, 자립생활 네트워크 운영은 물론 종사자 소진 현상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웃, 친구, 동료 간의 연결고리를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유휴공간 조성 및 발굴에 힘써 공동체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2024년 앞으로 더 성장할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이 더욱 따뜻해지길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센터장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업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센터와 협력하고 계시는 제주시 장애인복지국과 장애인돌봄팀 김미숙 팀장님께서 사업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업 보고 발표자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돌봄팀장 김미숙입니다. 분위기가 떨어지네요. 목차입니다. 사업 안내 1, 2차년도 사업 추진 경과, 전환 완료자 사례 공유, 2024년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운영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연말까지입니다. 사업 운영 우량은 민간협력청이며 운영 주체는 제주시, 수행기관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입니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피해장애인시부터 이용장애인, 그리고 입소 대기 장애인인데 단 서비스 지원 종합적 조사 결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지원하여 당사자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절차 및 내용입니다. 사업 절차는 총 6단계로 문의 및 신청, 상담, 개별 이주 전환 계획 수립, 자립지원 위원회 심의, 이주 전환 지원 및 연계,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절차 중 당사자 상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상담에는 기초, 심층, 필요시 추가 상담이 있습니다. 기초 상담은 거주시설 종사자 등의 협조를 통해 당사자의 가거량 및 현재 상태,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상담이며 성명,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 장애인의 기초 정보와 입소기간, 평일 주요 나탈동, 자립치안 경험 여부 등 시설 및 지역사회 이용 실태, 지원 요구 정도 및 자립 욕구를 파악합니다. 심층 상담은 조사원 2명과 당사자 1명의 배석으로 당사자의 강점, 좋아하는 활동, 자립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등을 파악하고 자립 욕구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추가 상담은 기초 및 심층 상담 결과를 분석한 후 보다 정확한 자립 욕구 파악 및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이주 전환 계획서를 수립하고 자립지원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전환 결정자를 선정합니다. 지역사회 전환 결정자의 경우 자립지원형과 집중지원형으로 나뉩니다. 자립지원형은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나탈동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하는 대상이며 집중지원형은 건강, 의료,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유형에 따라 서비스 지원 정도와 상회합니다. 지역사회로의 이주가 결정된 분들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수당 등의 소득보장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 등의 사회 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제도, 보조기기 지원 등의 보건 의료,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 시설 등의 일자리 연계, 소방 안전 및 재난 관련, 응급알림이 등 안심 서비스 연계, 특정 후견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등의 원익 공호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차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1차년도 당시 전담인력 협력으로 사업이 수행되었고 주택은 연동, 노영동, 삼양동 총 6호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설장애인 349명 중 265명 상담을 통해 자립 욕구를 파악하였고 이 중 74명이 대상자를 발굴하여 전환 결정자로 11명이 선정되었으며 3명이 지역 자립을 하였습니다. 자립 지원 주 체계 구성입니다. 지역 사회 홍보 및 정보 제공 영역입니다. 시설 방문 설명회, 교수대기자 대상 시범사업 안내문 발송, 언론 보도, 시윤 리플렛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관계자 협력 사항으로 거주시설장 대상 시범사업 추진 대응 및 자립조사 협조 의뢰 간담회 개최, 거주시설 9개소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그리고 제주시설 장애인 부모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주시와 제주 LH 지역본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18호를 계약하였습니다. 제주시의 자립상담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자립상담 및 자립희망자를 발굴하였고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의 지원으로 원룸 형태 4호, 2인 주택 2호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LH 테마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활용 예정이 있습니다. 홈 리모델링, 일자리 연계, 자체 주거 지원 서비스 연계, 재산관리 서비스 등 대상자 상황 및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 잘직 서비스 연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현재 전담인력 임명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은 23년도에 유도이동 6.53호, 3도1동 원룸 2호, 5호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총 11호를 확보하였습니다. 22년도 자립희망자 추가 상담 28건, 23년도 자립희망자 상담 37건을 진행하여 65명에 대한 자립 돌봄 파악이 있었으며 이 중 43명이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23년 전환 결정자로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자립자는 4명으로 총 7명의 지역 자립자가 있습니다. 2000년도 지원체계 구성입니다. 1차년도 달라진 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 관계자 협력 명령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2월 제주시 내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중 6개소 대폭이 진행되어 운영기간 변경 및 자립희망자 안내가 이루어졌고 올해 6월 20일 사랑의 집 시범사업 설명회와 12월 15일 장애인시설 및 주간기관장 종사자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업 현황입니다. 월별 추진 일정은 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별 ILP입니다. 지역사회 전환 결정자 및 완료자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23개 영역을 1614회 지원하였습니다.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집단 ILP 강자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은 지역사회 전환 결정자 및 완료자이며 인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인권교육의회, 돈의 가치 및 저축, 용돈 등을 이해하는 경제교육의회, 건강한 성가치관 환경을 위한 성교육의회, 나다움과 자기다움을 알아가는 자기관리 교육의회, 영양과 비만, 불안관리 등의 건강교육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 ILP 체험형입니다. 생활 속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 7회,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업사이클링 5회, 깨끗한 주거 환경 필요성을 배우는 정의 수납 7회, 본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강교육 7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일상에서 여가책 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조 모임, 자립 조리하우스, 자립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자주 모임 10회, 전환 완료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물품 지원을 3회가 진행되었고, 자립 준비 하우스는 거주시설 입소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일정 기간 자립생활 단기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개별 이주 전환 지원 계획서 단기체험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1회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생활 아카데미 총 32회,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체득 및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인 문화생활 아카데미 총 8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이용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결정자 및 반려자가 함께 사전 기획을 통해 체험하는 자립캠프 안녕 미타임을 진행하였으며 자기 이해, 자기 수용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동료 상담, 나이 해방일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주거 환경개선 사업 및 매체 홍보가 있습니다. 중거 환경개선 사업은 7회 진행하였고 매체 홍보는 JRBC 및 제주 MBC 표준 FM에서 2일 3회 이상 자립지원 시범사업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총 366회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이주 전환 완료자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은 2022년 12월에 지역사회를 이주하여 현재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서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컸습니다. 주말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에 좀 더 친밀한 라포 형성과 당사자의 욕구처럼 사회 속 다양한 대인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립지원사와 셀프 염색을 시작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주말 콘서트를 함께 가고 대학생 지원 인력들과 함께하는 자립캠프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활을 희망하여 관광대학교 입학 지원도 하였습니다. 입주 초반에는 퇴소시설인 가르로이 집 선생님들과 오빠를 초대하여 생일 파티를 진행하였고 저희 팀과 센터 직원들과 종종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서적 욕구도 있었습니다. 원래 특정 후견인 신청으로 이해관계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가족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가족과의 만남을 고대하였고 자립지원사 선생님은 발로 뛰며 조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와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던 조모를 만나 동의서 서명을 받기까지 자립지원사의 당사자를 위한 마음은 물론 시설선생님, PT, 연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중관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론 가족과의 만남은 성사하지 못했지만 한 상황에 대한 서로의 안부를 자립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정서적 안정함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당사자는 피해장애인 쉼터 퇴소자로 올해 6월 지역사회로 이주 완료하여 자립생활 6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은 건강관리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걷고 싶어 하셔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방문 재활운동 서비스 상담을 받았으나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지가 너무 강하여 자립지원사가 센터 사업인 찾아가는 재활운동치료 서비스 담당자와 사례 논의를 하여 현재 개별 ILP로 개인 재활운동센터에서 주 1회 재활운동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유연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10분에서 20분 걸을 수 있었다면 현재 40분 이상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 기능이 좋아지셨습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도 사람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수하고 있는 걸까요?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쉼터 입소 전 질반 생활이 전부했던 탓에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심리자를 연계하여 총 27회기를 마쳤으며 자치회의, 자조모임, 집단 동료 상담, 그리고 자립지원사의 정서지원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당사자분은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으로 좀 전에 사회 대상자였던 대학 수시 면접 일에
국제 문화를 목표하였고 현재 학교를 대학 동기들과 카풀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활과 비교했을 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모두 잘 이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시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과정 및 단기거주시설 등 자립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설별 종사자 및 당사자의 시범사업 이해를 위한 시설이 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초 심층 필요시 추가 상담까지 자립욕구 파악하기 위한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2월 사랑의 집 거주자 상담을 중앙장애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였고 심층 상담을 총 21명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LH 노년 어울림주택 18호가 완성되는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전환 결정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자립 상담을 진행하며 당사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자립에 대한 이해도나 자립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사표현이 분명한 분들은 자립 체험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동북지원센터에서 단기 체험주택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아닌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운영 예정에 있으니 추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장애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3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보고회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자립생활지원주택 입주자와 센터 종사자, 장애인 복지 전문가 등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발표 및 제안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5분간 휴식 시간 가진 후 5분까지는 아니지만 5시 20분 저희 시간 관계상 오후 5시 20분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저희 1분 뒤에 2부 시작합니다. 장례 정리한 후에 시작할 테니 아직 착석하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서 계신 분들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계신 휴대전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전원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보고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보고회 2부는 자립생활지원주택 입자자 고현민님, 행복플래너 이성민님,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송승현 부연구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 김정호 관장님께서 사례 이야기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제언 등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립생활지원주택 입주자 고현민님 박수와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차가 된 24살 고현미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자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살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였고 8년 전 보육원 퇴소 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하여 학생시설에 보냈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멋지고 예쁜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질시설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사랑과 받고 좋은 추억이 쌓아왔지만 어느덧 순간부터 혼자 있고 싶고 혼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질시설 언니, 오빠들 시설에서 나가 자립생활을 하면서 일병터를 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언니 오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자립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에게 어떻게 자립생활을 시작했는지 물어봤고 마치 토발토발 지역센터에서 시설을 방문해 강민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자립생활의 꿈을 커졌고 그렇게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보는 거였습니다. 올해 초 강민지 선생님과 함께 길을 걷다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현수막을 보게 되었고 민지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콘서트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혼자 가기에 두려움이 있던 저는 현아 팀장님과 함께 콘서트에 다녀와서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친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기 전까지는 몇 달 동안 혼자 살아왔고 혼자 사는 동안에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커져 디딜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면서 서로 공통점이 많은 금세 가까워졌지만 이제껏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 서로 맞춰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활을 전부 공유해야 하고 가족 공과금도 나눠내야 해서 불편한 것도 많았습니다. 자립지원사 선생님께서는 함께 삶을 지켜야 할 약속과 방향을 제시하여주고 조율하셨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며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 둘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덕분에 자립생활에 자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이 되지 않아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 감정 지원과 통합교만 밑반찬 지원, 사람 많은 푸드마켓 물품 지원을 신청하여 이용하게 되었고 덕분에 가사 관리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최고 통합교육센터의 밑반찬 지원이 원래 종료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는 생각과 함께 아주 마음과 막막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또 이렇게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립지원사 선생님과 함께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 한해 저에게 이런 지원은 없었다면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저로서 건강한 생활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처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의 꿈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저의 경험을 함께해 주시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생각을 하는 벌써 설레고 행복합니다. 장애인들도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지난 1년간 자립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립생활을 응원해 주신 여러분 관계가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저의 자립지원 생활도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싸는 편지처럼 마치 진심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들과 또 지역 자원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도 됐습니다. 두 번째 발표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이성민 행복플래너님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자의 역할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행복플래너 이성민입니다. 시장에 있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라 무척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많은 이해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입사하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행복플래너로서 당사자과 자원 연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매월 사회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자립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요구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관한 고민이 많습니다. 매번 같은 고민으로 딜레마에 빠질 즈음에 얼마 전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보니 자립을 지원하는 담당자들의 직책을 코디네이터, 벤치, 자립지원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고 그동안 당사자의 지원을 위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웠던 이 일이 벤치마킹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많은 사회복지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힘이 되고 뿌듯함이 되겠습니다. 팀장님의 경험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15년 전 거주시설에 근무하실 때 만난 어린 당사자가 타임시설 후 어느덧 자립생활 4년차가 되어 행복한 자립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당사자의 사례 중 거주시설에서 3년가량 생활한 당사자가 퇴소 후 지원주택에 입주하여 2년간 별 탈 없이 지내던 중 올해 피싱 사기를 당해 금전 사기 예방 목표로 지원을 계획하여 지원했습니다. 시설적으로 지원한 결과 당사자가 스스로 선생님 더 이상 피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외부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던 당사자가 한 번, 두 번 동행하여 외부 활동을 시작하고 현재는 스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등 내가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당사자 지원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소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일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지원으로서 당사자의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자의 지원자로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당사자의 졸업자로서 당사자의 취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동행자로서 당사자가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삶의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념이 당사자 지원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이상 행복플래너 이성민이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 소리가 굉장합니다. 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하고 계시는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송승현 부연구원님의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방향 및 제안 발표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 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애써주고 계시는 김유진 센터장님, 또 신하 팀장님 비롯한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어쨌든 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이 어떠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을 잘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이 지금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타당성은 바로 현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47번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 과제 목표에서도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작년에 발표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제6차 계획에서도 추진 과제 중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저희 시범사업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시범사업이 종료 이후에 본사업으로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계획으로 갖고 있고, 저희 개발원에서도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 이후에도 계속 본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전국 사업이 될 것이라고 일단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개 지역에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 그 이제 계획 안에서는 또 이런 자립비만 장애인을 발굴하고 또 상담하고 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 지원 모형을 개발해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중앙통합지원센터 기능공학 또 지역통합지원센터 단계적 확충 등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중요한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바로 이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관련된 법률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수많은 관련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최근에 이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지부도 그렇고 또 저희 개발원도 그렇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지만 지금 어쨌든 최영 의원안하고 이종성 의원안이 통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정부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 법률안이 새롭게 제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된다면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국내의 어떤 정책적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한 정당한 타당성과 중요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CRPD에서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2차, 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보시면은 거기서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했던 어떤 조치 중에서 2021년도에 이루어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다라고 UNCRPD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더 강하게, 더 확대 추진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2022년 9월에 또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UNCRPD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여전히 시설과 같은 이런 좀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어떤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고, 그것이 이제 본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타당한 걸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실은 바로 이제 시설장애 당사자의 높은 요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국적으로 한 25,00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이제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신데요.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이런 시설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된 어떤 성과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성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국가의 정치적 의지, 국제적 흐름, 그리고 당사자의 욕구, 그리고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업이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부분 부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 안에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다양한 이제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시설 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업이 사실은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욱 중요하고, 제주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활동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같이 고민해볼 만한 것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한 1년 4개월 정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기존의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어떤 기능 전환 혹은 역할 변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에서도 사실은 이제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의 시설들이 어떤 전문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주거 유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좀 변환되어 있는 것도 같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가칭 돌봄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지구에서도 이제 시행령 신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것을 거주시설 유형 중에 하나로 추가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어쨌든 기존의 거주시설이 좀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식 기능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24시간 어떤 간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장애인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기존의 시설이 아니라 좀 소규모이면서도 의료식 규모로 지역사회와 계속해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좀 기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구체적인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더, 물론 지금 제주도 전국에서도 시범 사업이 17개 지역이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지만, 시설과 시설 종사자와 시설 법인들을 같이 가고 같이 설득할 수 없다면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이 아니라 결국에 같이 저희가 논의하고 좋은 방향을 위해서 합의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시설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주시설 전환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의료 기관들이 이제 대형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폐쇄되면서 전환되면서 여가 문화, 예술 문화로 이렇게 바뀌었던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도 어떤 상상력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본 사업이 지금까지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아주 특성이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결국엔 지역사회에 있는 주거취약 계층인 장애인들까지도 결국에는 본 사업의 대상자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설을 입소 대기 장애인, 장애인 쉼터 이용 장애인, 또 이제 단기 거주시는 공동생활을 가지고 혹은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독거 발달장애인 분들이 또 본 사업의 추후에는 장기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가 더더욱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제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성으로 우리가 하되 의지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을 마지막으로 공유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의 연구회원의 발표였습니다.
사실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발표 들으셨겠지만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체계도 더욱 견고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 김정옥 관장님의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관장님 모두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밖에 눈도 많이 오는데 저기서 계속 젓가락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라는 부원의 양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짧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이 사업이 처음에 제주도에서 이 복지부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를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부터 계속 사실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하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원고를 얘기해서 정말 PPT를 따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처럼 PPT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면 네, 만들었을 텐데 저희 원고로 해서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에 나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계속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김유진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19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대구시 남구와 제주시가 선정이 되었고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와 장애인 전환 지원 서비스 센터에서 두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후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우리 부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탈진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다시 제주시가 선정이 되었고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의 모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보건의료 서비스, 자립생활 프로그램, 긴급 돌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할 때 그러면 이 사업의 포커스를 어디로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입소 대기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정말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입소 대기가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과 뇌변변 장애인으로 저희가 포커스가 좀 맞춰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의 사업 대상은 발달장애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뇌변변 장애인과 일부 중복장애인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주택 입주 전까지 장기간 거주시설에서 생활해왔던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원가족과 생활할 수 없게 되면서 1차적으로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 필요한 지원 속에서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키웠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앞서서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주택을 거쳐서 지금은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독립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플래너 연계와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가 없었다면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험 사업 이후에 현재의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했고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성하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에서는 거주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거주지 이전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자립지원위원회라는 그 구조 안에서 의견을 상정하고 입주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정이 되면 자립지원 지원 계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선도사업부터 지금의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제가 곁에서 지켜보고 바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것들을 저도 보고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 사안에서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면담 시의 자립 희망 여부라든지 당사자의 자립 의사 표현 능력, 자립 의지 및 목표 등에 관한 자립에 관한 내용이 입주자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발달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 시범 사업 자체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당연히 부족하습니다. 앞서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 우리 고현기 씨처럼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이제 거주시설에 지내왔지만 사실 뭔가 다 자립을 위한 교육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자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입주를 희망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자립에 대한 욕구, 자립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거주시설에서 계속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교육들이 또 이루어지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주시설에서는 당사자와 지원 인력들의 지원 비율이 있고 이 한 개인의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건이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 상황이고요. 반복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 그래서 2021년에 제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조사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장애인의 경우에 주거 분리를 통한 자립에 대한 생각을 54.6%가 자립시킬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자립시킬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가능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자립생활과 관련한 교육은 교육시키지 못함 49.7%, 다음으로 사무시킬 예정 27.3%, 이미 교육시켰음 23%. 자립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가장 먼저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업, 후계 및 지정, 금전관리 등 재정계획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는 2022년에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진행된 또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응답한 분들에게 자립시 필요한 사항을 물은 결과 1순위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향후 자립 희망 여부를 질문한 결과 예라는 응답의 44.3%, 아니오라는 응답은 55.7%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다시 자립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1순위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사실 우리가 거주시설이 지금도 거주시설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앞에 타이틀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주시설이랑 구조를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존중받기는 사실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순위에는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다. 어떤 장애인분들이라도 이런 지원이 잘 마련이 된다면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조사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발달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자립이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사는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부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서비스까지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안에 거주시설이 꽤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여러 곳에 계신 분들이 당사자의 아까 우리 김일수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7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직까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희망적인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지자체가 하는 모든 사업에 제주형이라는 이름이 다 붙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제주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 명칭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부 사업이 대부분 그렇듯이 복지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이렇게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자립지원위원회도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주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을 때 복지부에 개진을 하게 되면 사실 거의 대부분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공통된 매뉴얼대로 진행되길 바라는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을 때 사실 제주에 저희도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너무 어려운 구조, 이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 제주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2041년까지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광주광역시, 충북, 그다음 제주도가 가장 발달장애인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지금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총 전체 발달장애인이 67.4%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고령의 발달장애인도 총 849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병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고령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령장애인 지원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아까 김병미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도 좀 공감하고 있고요. 최근 고령장애인 분야는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제주도에도 2021년 9월에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이 조례에서도 고령장애인의 정의가 2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발달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사실 65세까지 계속 기다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화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고령의 개념을 장애 유형별로 좀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형 통합 돌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통합 돌봄 사업의 운영 방향이 필요한 서비스를 단순히 연결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놔두시고 사실 이제 정말 이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요구에 기반한 것들을 펼쳐나가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립의 성공적 사례, 앞서 이제 당사자분들, 우리 입주자 대표님 강문정 씨도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례가 점점 많아질 때 지금 시설에 계신 분들도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좀 용기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한 3, 4년 지켜보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도에서나 시에서나 또는 현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라는 궁금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잘 우리 장애 당사자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그렇게 마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파이팅 그리고 지자체에 좀 더 그런 노력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복지부 정부의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결정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부 사업이라는 게 시범사업 거치고 선도사업 이런 거 다 거치고 나면 다 바로 본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제주시는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될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조금 우리
김준희 센터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가 돼서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정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고 김정국 원장님은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장애인 분야를 시행할 때부터 현재까지 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원체계도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국 원장님을 포함해서 앞서 발표해주신 고현미님, 이성민 행복플래너님, 송승현 부연구원님 등 총 4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시간여 가까이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해피 크리스마스에 뜨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맞잠과 함께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